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을 주제별로 차분하게 정리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금융시장과 금리 압력입니다. 이란 관련 갈등 재확산 우려와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재가열 우려가 커지자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매도세가 강해졌고, 이에 따라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주식과 소비자 금융 비용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한때 약 5.19%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약 5.18% 수준으로 일부 조정됐고, 10년물은 약 4.68%까지 올랐다가 4.58%대로 내려왔습니다. 일본도 30년 JGB가 4.122%까지, 5년 JGB는 사상 최고인 2.041%를 기록했고, HSBC 등은 미 국채가 데인저 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는 등 채권 시장의 경고가 주식 변동성과 모기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구글의 대대적 AI 전환과 AI 중심의 자본시장 변화입니다. 구글은 제미니 3.5 계열, 특히 속도와 비용을 강조한 제미니 3.5 플래시를 기본 모델로 전면 배치하고 검색 앱, 동영상 제작 등 제품 전반에 AI를 깊게 통합했으며, 제미니 앱 이용자가 지난해 약 4억 명에서 현재 약 9억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에이전트형 서비스인 제미나이 스파크는 이메일, 문서 정리 등 장기간 백그라운드 자율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됐고, 검색창을 긴 대화형 질의와 다중 입력을 허용하는 구조로 바꿔 에이전트와 AI 모드가 검색의 기본 흐름으로 흡수되는 등 제품 경험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인프라 수요를 반영해 2026년 초 4개월간 미화 약 34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이뤄졌고, 엔비디아가 인프라 수요를 주도하면서 투자자들이 AI 관련 자금 조달에 집중하고 있으나 에이전트 권한, 프라이버시 콘텐츠 진위 등 기술적, 규제적 리스크가 병존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지정학적 긴장이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는 문제입니다.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원유 LNG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했고, 상원은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워파워 결의안을 50대 47로 전진시켜 의회의 견제가 대통령의 군사 행동에 정치적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브렌트 선물 기준 110대, WTI 100대까지 오르고 미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약 4.53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런 공급 불안과 인플레이션 전망은 장기 미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려 30년물 수익률이 약 5.2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푸틴 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의되는 육상가스관 프로젝트, 약 2,600km 500억 호에로는 가격 자금 조달 문제로 교착 상태에 있어 에너지 시장에 구조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 개선을 핵심 요구로 내걸었으나 사측은 경영 원칙 훼손이라고 반발해 협상이 결렬됐고, 보도에 따르면 약 4만 7천, 4만 8천 명 규모의 대규모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노조가 소속 인원 일부를 대표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핵심 설비의 피해 방지 등을 이유로 필수 인력 유지를 명령했고, 정부는 비상조정 등 긴급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개입을 검토하고 있어 사태가 유동적입니다. 삼성의 생산 차질은 한국 수출과 글로벌 반도체, 특히 메모리와 AI 인프라 공급에 즉각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업들과 고객들은 비상대응 재고, 공급처 다변화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우주산업과 빅테크의 금융활동입니다. 스페이스X는 비공개로 SEC에 서류를 제출한 뒤 곧 공시할 예정이며, 골드만삭스가 대표 주관을 맡고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JP 모건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가 제시한 비공식 기업 가치는 약 1.25조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성공 시 역대급 공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프 베조스는 우주 데이터 센터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 비용적 장벽을 들어 단기간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고, 블루 오리진은 저궤도에 약 5만 1,600개 위성을 배치하는 선라이즈를 FCC에 제출해 2027년 배치를 시작할 계획을 밝히는 등 민간 우주 인프라 투자가 활발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우주와 AI 연계 사업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과 규제 비용 구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무역 규제 공정거래 관련 동향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의 주요 컨테이너 제조사 네고, CIM, 싱가마스, 샹하이 유니버설, CXI를 2019년 11월부터 2024년 초까지 표준 컨테이너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경영진 7명도 기소됐고 싱가마스의 마케팅 책임자는 프랑스에서 체포돼 미국 송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미 EU 간 무역협정 관련 입법 합의가 잠정 타결돼 유럽의 미국산 산업재 관세 철폐 방안이 마련됐으나 피해 시 일시 중단 가능한 세이프가드와 2029년 종료 소멸 조항 등이 포함돼 완전한 불확실성 제거는 아닙니다. 이 상황은 글로벌 컨테이너 공급과 가격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키우고 기업들에는 경쟁법 준수, 계약, 물류 노출 관리, 국제 소송 가능성 대비 등 실무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주택시장과 가계금융 스트레스입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MLS 운영기관 에머레드가 자사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차단하면서 수백 건의 매물이 진로우에서 사라지거나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매물 가시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로우는 프라이빗 리스팅을 공개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고 에머레드와 대형 중개사 컴퍼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등 정보 비대칭과 시장 투명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 시장 매도에 따른 모기지 자동차 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차입 비용과 월 부담이 늘어나 주택 구매 여력이 감소하고 소비 지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기업 실적과 소매 자동차 업계의 실적 검증입니다. 타겟은 1분기 실적에서 주당 순이익 1.7빌로 컨센서스 1.46을 상회하고 매출 254.4억 달러로 예상치를 넘겼으며 같은 점포 매출이 5.6% 증가해 디지털과 멤버십 마켓플레이스가 성장했지만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해 전환 작업 중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관측이 이어집니다. 로즈는 조정 EPS 3.03, 매출 230.8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고 온라인 매출이 15.5% 등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연간 가이던스를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스텔란티스는 신임 CEO 취임 후 주가가 약 30% 하락했고 작년에 약 223억의 손실을 본 뒤 턴어라운드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나 투자자들은 구조적 마진과 현금 흐름 개선에 대한 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리한 주요 뉴스였습니다. 각 주제는 지정학, 금리, 기술, 노동, 무역, 소비 등 서로 얽혀 있어 향후 전개에 따라 시장과 실물에 다양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면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